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전세 사기입니다. 2022년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이후 이 사건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정부의 사건 해결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들 뉴스로 접해서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는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분들도 있고요. 지켜보면서 또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고 또 분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선고가 하나둘 내려지면서 다시 한번 또 여론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변호사님 이 사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판결이 선고되는 그 형량이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70억, 80억을 사기를 쳤는데도 겨우 8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을 가로챈 남모 씨에게 15년형이 선고됐는데요. 비록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지만 남모 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만큼 큰 고통을 겪었는데 형량이 겨우 15년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판결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고 계획적이고 또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 사기임에도 법은 약자 편이 아니다라는 배신감까지 좀 들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이 판결이 좀 합당하다라고 좀 느껴지실까요?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납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148억인데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50억부터 300억까지는 8, 9년 그리고 가중이 돼도 8에서 11년입니다.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결코 적지 않은 양형이긴 하지만 죄질이나 피해 정도에 미뤄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형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피해받은 금액 범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큰 편인데요. 수백억의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뺏고 거리까지 내몰았는데 15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이 정한 이 양형 기준에서는 이것이 최고 형량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대 징역이 10년인 범죄를 3건이나 범행을 했을 때 미국과 한국의 형량 비교를 한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은 가중처벌까지 해서 15년인데 미국은 그의 배네요. 30년이었어요. 예. 그 미국의 경우에는 각 범죄의 양형을 개별적으로 합산한다고 해서 미국 양형이 더 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으로도 사실 그렇게 양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만 법원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양형 감각입니다. 양형 기준대로 300억을 사기를 쳤는데 한 10년 정도 살면 된다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사실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시 현행 법률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처벌하는데 매우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지 정확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으로 사실은 더 센 양형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 기준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란 것이 어떤 절대적으로 어디에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온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오랫동안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이 판사는 몇 년형, 저 판사는 몇 년형 이런 어떤 평균치를 합산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전세 사기처럼 300억 사기에는 한 대략 한 10년 정도 판결을 선고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분명히 5년 이상 또 무기징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20년도 선고할 수 있고 30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만약에 이 사건 담당하신 판사님이 나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서 30년 선고한다고 하면 그 피고인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들은 다
10년, 15년 선고했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근데 사실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법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양형 기준이 결국에는 이 판사랑 저 판사랑 다르게 되면 자기만 사실은 더 세게 처벌받는 어떤 불이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안 듣기 위해서는 법 자체가 좀 개정이 돼서 이런 좀 범죄에 있어서는 형을 좀 더 세게 규정하는 어떤 특별법 등을 좀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준 형량 자체가 좀 적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부분의 평균치를 보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법원이 먼저 양형 기준에 대한 생각을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또 하나의 전세 사기 사건에서 언론이 지적하는 것이 가중처벌입니다. 이 사기 사건의 경우 전세 사기처럼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져도 가중처벌, 이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아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가중처벌이 됩니다. 가중처벌이 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법상으로도 충분히 형을 세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처벌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새삼 그렇게 처벌한다는 것이 판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해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너무 세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 형을 적게 선고하고 있을 뿐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세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누군가의 시도와 시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5년을 살고 나와서 잘 먹고 잘 산다. 말이 안 되죠.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의 고통인데. 얼마 전에 뉴스에 이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피해 지역인 강서구의 경매 지도가 떴는데요. 아니 온통 붉은색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이나 혹은 의심을 해야 되는 분들이 취해야 할 법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전세 사기라는 것이 결국 어떤 뭐 사기 범죄죠. 근데 네.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 회복을 하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 피고인들이 그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개개인의 어떤 국민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좀 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일반적인 국민만 당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사실 연예인분들도 TV에 나와서 전세 사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편안하고 즐거워야 할 집이 악몽과 공포가 되어버린 피해자들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 사기 사건 사회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속히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